네, 중요합니다. 뭐냐면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예요.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정적분과 미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과 미분도 해봤었죠. 뭐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정적분과 미분하기 전에 fx dx랑 일단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라고 쌤이 썼거든요. 이러면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건 보여요. 이건 뭐냐면 dx, 변수가 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x로 적분하고 한번 b, 한번 a 집어넣어서 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은 적분 변수가 t예요. t에 대한 함수 ft를 dt, t로 적분해서 한 번은 b 집어넣고 a를 집어넣어서 빼는 겁니다. 즉 주어진 식은 라지 fx에다가 한 번은 a하고 b를 집어넣어서 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당연히 fb-fa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에 있는 녀석은 t에 관한 적분. 적분 변수가 t니까 t로 적분을 하고 나서 한 번은 a, 한 번은 b를 집어넣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b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어서 빼면 당연히 그 결과는 fb-fa로서 그 값은 같을 거라고요. 그죠? 변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근데 부정적분은 사실 변수가 달라지면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건데 정적분에 관해서는 변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간이 똑같고 함수의 식의 형태, 변수가 아닌 식의 형태, 꼴이 같다면 적분 결과는 항상 같아져요. 정적분의 결과는 해서 참고를 해서 가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정적분과 미분. 인테그랄 a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x까지. a는 상수고 x는 변하는 변수예요. x까지 ftdt를 계산 한번 해보려고요. 계산해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라지 ft를 구한 다음에 한 번은 a를 집어넣고 한 번은 x를 집어넣어서 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본 결과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식이 얘랑 같고 동시에 얘랑도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주어진 식은 적분하고 있는 이 a와 b, 아래 끝과 윗 끝 안에 변수 x라는 녀석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실제 주어진 식은 x값에 따라서 변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주어진 이 함수를 뭐 해볼 거냐면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해 보려고요. 부정적분이 아니고 뭐 해서 정적분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뭘 해본다고? x에 관해서 미분해 보려고 한다고. 준식도 똑같이 쓸까요? 이렇게. 준식도 똑같이 이렇게 써보고요. 그럼 당연히 이 식도 x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미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분한 결과 뭐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라지 fa는 상수 숫자니까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라지 fx는 미분한 결과 뭐가 되는 거죠? 스몰 fx, 그죠? 스몰 fx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정적분의 결과에 대해서 구간의 이 아래 끝과 윗 끝 안에 x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정적분을 다시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와? 스몰 fx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쌤이 보여드린 과정은 그냥 단순히 정적분의 계산에 따른 증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a에서 x까지 정적분을 한다는 말이 ft라는 함수를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윗끝과 아래끝 대입해서 원시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을 만들고 그 함수값의 변화량을 다시 미분해서 누구를 얻을 수 있다. 스몰 fx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살짝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인테그럴 예를 들어서 1에서 x까지 2t에 이렇게 할까요? 3t의 제곱 dt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략하게. 이 녀석을 다시 변수가 x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뭐 해보려고? 미분을 한번 해보려고요. d dx.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결과를 미리 한번 써보면 주어진 이 식의 변수 t가 x로 바뀌면서 3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쌤이 방금 뭐라 그랬죠? 변수가 원래 t였는데 x랑 1까지 적분을 하고 나서 정적분 구하고 나서 미분을 했더니 그 결과 3x 제곱이 되더라. 변수가 x로 바뀌어서 튀어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변수가 바뀌어서 3x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실제 그냥 계산 과정을 겪어보면 얘 뭐 해서요? 적분을 하겠죠? 적분해보면 t에 얼마가 돼요? 세제곱 될 거고요. 한 번은 1 집어넣고 한 번은 x를 집어넣어서 뺄 거니까 써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주어진 식을 뭐 한다 그랬어요? 미분한다 그랬잖아. 미분. 당연히 그 미분 결과로서 변수가 누구로 바뀌어서 x로 바뀌면서 3x제곱이라는 원래의 함수, 변수가 x로 바뀐 원래 함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에 대한 정적분과 미분. 좀만 더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거. x에서 출발해서 a까지 ftdt 한번 볼까요?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얘는 당연히 얘를 계산해 보면 라지 f 누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라지 f x가 나올 거예요. 그죠? x, 변수 x로 바뀌어서. 근데 이때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x에 대해서 뭐 해보면 미분을 한번 해보면요. 미분 d dx 미분을 해보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건가요? 라지 f a는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스몰 fx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나 얘도 변수가 누구로 바뀌어서 x로 바뀌어서 fx로 나오는데 아래 끝에 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스몰 fx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어렵진 않죠. 단순한 계산에 의한 것 어렵진 않은데 지금부터 한 발 더 들어가 볼 겁니다. 뭐냐면요. 정적분과 넓이에요. 넓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넓이라고 말하면서 할게요. 정적분이 사실 넓이다. 사실은 정적분은 넓이는 아니거든요. 약간 다른 건데 정적분이 넓이로서 표현될 때가 있어요.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예를 들어 전 구간 연속인 함수고요. 연속인 함수. 그 다음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0보다 클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t축이 있어요. 어떤 함수 y는 ft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a부터 출발해서 x까지 이 ft라는 곡선과 t축 그리고 x equal a, x equal x 정확히는 t equal a랑 t equal x라는 직선 수직인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넓이를 구해보고 싶다. 넓이.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기로 하는 거냐면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x값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겠죠. x값이 좀 줄어들면 넓이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죠? 넓이도 조금씩 줄어들고 a는 그 정도 있을 거니까. x값이 커지게 되면 넓이도 점차 커지게 되겠죠. 괜찮아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x값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인 거니까 이 파란색의 넓이를 x에 관한 함수로서 지금부터 넓이를 s괄호에 x라는 x에 관한 함수로서 쌤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로 표현한다고요? x에 관한 함수로서 sx라고 표현을 해볼 것이다. 괜찮죠? sx로 표현을 한번 해볼 것이다. 해봤어요. 했는데 지금 뭘 하고 싶냐면 갑자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인지는 몰라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 그냥 따라오세요. 이 넓이 함수를 뭐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갑자기 미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 sx를 미분해본대요. 그럼 sx를 미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분이라는 건 뭐죠? x값의 변화량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변화량의 비율인 거죠. 그죠? 그 녀석의 극한값. 그러니까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서 갈 때. 그죠? 델타 x. s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똑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주어진 이 그림으로부터 다시 한번 요거를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S의 x 플러스 델타 x랑 sx. sx라는 말은 a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의 넓이에요? x까지의 넓이에요. 이 파란색 부분 넓이. 근데 요거 s 플러스 델타 x, 만약에 델타 x가 양수라면 이런 따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이고 이 점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예요. 그러니까 x 값이 변한다고 이만큼. 이 노란색 길이만큼 델타 x, x의 변화량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때 S의 x 플러스 델타 x라는 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넓이? A부터 출발해서 여기 빨간색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겠죠. 까지는 되는 거 맞나요? 되는 거 맞죠? 이때 그러면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면 남는 게 사실은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일 거라고. 그죠? 노란색 넓이. 요렇게 생긴 녀석. 이 넓이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때 그러면 이 노란색 넓이인데 요 녀석이 이 노란색 넓이를 쌤이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델타 S 넓이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준식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서 갈 때 델타 X분의 좀 복잡하죠? 델타 S예요. 한 번만 딱 따라올 수 있으면 돼. 델타 S인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이 델타 S라는 이 노란색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갖고 와서 좀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있는데 X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에 X 플러스 델타 X가 있었어요.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노란색 넓이,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델타 S라고 한다고. 델타 S. 인데 생각해보면 이 델타 S, 저 넓이는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fx는 연속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fx가 연속이란 말은 x부터 출발해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요 구간 안에 반드시 주어진 함수 fx는 ft는 무슨 값을 가져요? 최대 값을 갖고 있겠죠. 이 곡선이 현재 y는 ft거든요. 이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거라고. 까지는 되죠? 근데 만약에 최대값을 이 지점, 어쨌든 얘랑 얘 사이에 어디에선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최대값, 함수값을 라지 m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그림이라면 최소값은 이쯤에, 그죠? x에서의 함수값으로서 스몰 m이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요때 이 델타 s라는 녀석은 요 노란색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최대값을 높이로 갖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보단 당연히 어때요? 작겠죠. 당연하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는 최대값을 높이로 갖는 이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밑변 길이, 요 길이 얼마? 델타 x죠? 델타 x. 높이는 라지 m이니까 라지 m 곱하기 델타 x. 델타 x 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번에는 최소값이 존재할 텐데 반드시 연속인 함수라면 최소값을 높이로 갖는 이와 같은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어떻다는 걸 알아요? 크다는 걸 알아요. 스몰 m 곱하기 델타 s. 델타 x. 괜찮죠? 근데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델타 s를 델타 x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의 극한값이니까 주어진 식 양변을 누구로 나눌 수 있어요? 델타 x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델타 x를 0으로 한없이 보내게 되면 리미트 마찬가지 델타 x도 0으로 보내고요. 리미트 델타 x도 0으로 보내고요. 리미트 델타 x도 0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이때 라지 m과 스몰 m 모두가 생각해보면 이 x 플러스 델타 x라는 녀석이 한없이 어디로 갈 거니까 x를 향해서 한없이 갈 거니까 결국에는 스몰 m 함수값과 라지 m 모두 다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x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 이해되나요? 쌤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x와 x 플러스 델타 x인데 델타 x 값이 한없이 0으로 가게 되면
요 구간 안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점점점 생각해봐. x를 향해서 다가가게 되면 얘랑 얘의 값이 어때요? 같아지겠죠. 어디로? x에서의 함수값. 즉 x에서의 fx의 함수값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요. 즉 이 녀석의 값도 이 녀석의 값도 모두 다 fx, x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할 거니까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가운데 낀 녀석도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그렇죠. 결국 fx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괜찮아?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다시.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뭘 얻은 거냐면 넓이 함수를 a에서부터 출발해서 x까지 이 넓이로 표현되는 넓이 함수 sx를 미분을 했더니 스몰 fx가 됐대요. 기억나요? 다시 뭐라고? sx를 미분해봤더니 뭘 얻었다고? 스몰 fx를 얻었다고. 그럼 우리는 sx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를 기억나요? 스몰 fx의 부, 정, 적, 분, 중, 하나라고 하기로 했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부정적분에 관한 내용이었지. 결론은 이거예요. 넓이 함수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나왔다. 그럼 이 넓이 함수는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fx가 뭐라면? 양수라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sx라는 함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라고 하면 라지 f x 플러스 c 정도로 쓸 수 있다고요. 이 말 돼요? 라지 fx 역시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하면 그렇잖아. 두 개의 부정적분들은 상수만큼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상수의 차이로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이때 생각을 한번 해보죠. S에 A를 한번 집어넣어 볼래요? SA를 집어넣으면 라지 f A 플러스 C가 될 텐데 생각해봐. SA라는 건 뭐예요? X의 값이 얼마일 때? A의 값일 때의 넓이였잖아. 다시 SX가 뭐였다고? SX가 A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의 넓이? X까지의 넓이였다고. A에서 X까지. 그러면 SA라는 건 뭐가 돼요? SA라는 건 A부터 출발해서 A까지. 그럼 선분이 되잖아. 선분은 넓이가 존재하지 않아?